감독님 자리해 주셨는데 각자 간단한 자기 소개와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 마스크 KF94를 만든 김민아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의 숲 즉시의 습격 연출한 강동원입니다. 비도 오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트레이드 연출한 김민주라고 합니다. 진짜 비 오고 굳은 날씨고 주말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가노이드 연출한 최준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공통 질문으로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간단한 계기와 함께 혹은 작품을 만들기 전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같은 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대로 할까요, 그러면? 작품을 만드는 계기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된 후에 이제 기획하게 된 작품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인생은 폭우가 오늘 비 오는 것처럼 인생은 폭우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코로나가 영화를 힘들게 했지만 코로나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화를 한번 춤을 춰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조금 긴데 짧게 축약해서. 네. 제가 원래 이제 영화를 계속 작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스릴러 영화를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제가 영화를 진짜 사랑해서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과 때문에 찍고 있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보자 했을 때가 이제 제가 완전 어렸을 때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죠. 뭔가 나뭇가지로 칼싸움을 하고 손으로 총이 없는데도 총싸움을 하고 막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보고 이제 유치하다라고 하는데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너무 타락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잃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제가 좋아하던 영화들을 좀 다 합쳐서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글 작업할 때 좀 밤을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좀 환기 좀 시킬 겸 새벽에 나가면 이제 그냥 나갔다 들어오기 뭐해서 편의점 그냥 쓱 한번 들르고 오는 게 좀 습관인데, 제가 이제 편의점을 이제 새벽에 들어가든 아침에 들어가든 낮에 들어가든 이제 저 같은 이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그래서 편의점에서 뭔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서로를 이제 좀 이제 몰아붙이고 이제 서로 이제 서로를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이제 나갈 수 없는 약간 그런 텐션이 있는 좀 상황을 넣으면 되게 이제 그래서 들어오는 손님들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재밌게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상이 떠올라서 재미있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구상하는 그 사이파이 장르에서 장편 3부작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거기 아래 제가 그걸 영화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아래 서브 플롯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단편으로 만들려고 구상 중인데 그 중에 일부를 그냥 좀 저예산으로 저 혼자 그냥 좀 실험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준혁 감독님께서 원래는 장편을 구상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브 플롯으로 있는 단편들 중에 하나를 만드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 다 장르적으로 색깔이 조금 분명하면서 동시에 장르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빨간 마스크 KF94 같은 경우에는 호러 영화인 듯 출발을 했지만 코미디 영화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작품에서 처음에 구상하실 때 장르적으로 어떤 색깔을 조금 강조하고 싶으셨는지와 함께
혹시 뭐 레퍼런스로 삼은 뭐 작품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렇게 장르의 어떤 작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시나리오 공모전부터 시작된 영화인데 이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도 되나 싶으면서도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걸 뽑아주셔가지고 이걸 영화로 만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는데 시나리오대로 나와서 이게 뭐지? 뭐 이제 싶었던 어떤 생각도 그러니까 기억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서 원래 코미디적인 요소만 있었는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제 막 호러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레퍼런스로 삼은 거는 뭐 그 외국 영화 중에 막 무서운 이야기나 막 있어 그 어떤 그런 그 공포 영화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클리셰들을 이렇게 깨는 어떤 그런 영화들의 호흡들을 좀 봤던 것 같고 참고 정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빨간 마스크라고 하는 괴담이죠. 사실 그건 90년대 중에 유행했었던 건데 그 세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찾아보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빨간 마스크라는 아이디어를 갖고서 이야기를 써놓으셨던 건지. 제가 90년대 세대라 그렇군요. 너무 동안이셔서. 네. 2000년 세대로 보이죠. 근데 90년도 그 영화 처음에 나왔던 그 자료도 93년도 PD수첩 자료예요. 그래서 저도 빨간 마스크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앞서 관객과의 대화할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90년대 얘기 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들이 다들 모르셔가지고 네, 혹시 저도 모르는 걸로 그럼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장르적으로 어떤 거를 염두에 두시고 혹시 뭐 또 레퍼런스 삼은 게 있으셨는지. 처음에 장르를 먼저 생각하고 찍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아하던 영화들을 이제 너무 많이 오마주를 해서 넣어가지고 티는 안 났지만 그래서 되게 그렇게 막 섞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장르가 되게 혼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즐겨보는 영화들이 이제 사실 주성치 감독님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오마주 같은 패러디를 좀 몇 개 넣었었고요. 그 당시 좋아했던 영화들 뭐 이제 곡성이라던가 뭐 대사로 나왔지만 이제 구디런팅이라는 제가 좀 취향이 좀 너무 다 많아가지고 그걸 또 복합적으로 얻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SF 장르적인 느낌도 나는데 혹시 그쪽도 레퍼런스로 삼은 게 있으신지? 제가 SF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여기 대사로 꼭 넣고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다는 건 너무나 큰 공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님 컨택트에 그대로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인용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전반부만 놓고 보면 노량진 고시원, 노량진 편의점 고시생 그리고 뭐 또 요양원의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이렇게 또 중년 남성 등등의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진중한 사회 드라마일 거라 생각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스릴러의 코미디 뭐 이런 게 좀 뒤섞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음에 장르적인 색깔을 구상하셨고 레퍼런스로 혹시 삼은 게 있다면? 제가 앞서 핸드폰 살짝 봤을 때 그 작업한 지 좀 1년 넘어가지고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그 처음에 전체적인 톤은 블랙 코미디로 생각을 하고 버네프터 리딩 그 코엔 형제의 버네프터 리딩이라는 블랙 코미디에 그게 되게 우왕좌왕 좀 여러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좌충우돌로 그 여러 면의 인물들이 막 한 그 사건으로 이제 엮여서 쭉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톤은 이제 버네프터 리딩이라는 영화를 전체적으로 좀 조금 참고를 해서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연기 톤도 그렇고 블랙 코미디 기조를 전체적으로 깔고 가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좀 드라마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스릴러적인 것들을 이제 좀 구다리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흐름에 맞게 좀 여러 장르를 섞었는데 그 사프디 경제의 언컷 잼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좀 스릴러스럽거나 좀 긴장감을 줘야 되는 순간들에는 언컷 댄스의 좀 톤 같은 걸 좀 참고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공내 오가노이드는 사편에서의 꿈을 꾸는 것 같은 경우는 전반부는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SF 영화처럼 진행되다가 후반부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반으로 접힌 영화처럼 보이는데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 호러의 초현실주의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구상하신 건지. 그 말씀하신 전반부 후반부 나뉘는 구성은 몰란드 라이드라이브에서 오마주를 하긴 하고요. 그 후반부에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 재미없는 대사들이 나야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인지 미래인지 앞뒤 장면에 대해서 분간이 안 나게끔 하는 게 제 의도였습니다. 근데 사운드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나온 건데 샤이닝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OST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어레인지 해가지고 그냥 코드를 찍어 넣었고, 그다음에 환상특급에 나오는 그 고전 환상특급에 나오는 그 정통 OST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마지막에 크레딧에 넣었습니다. 약간 그런 오마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굉장히 길어서 제가 그냥 천천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마스크 KF94의 유머가 생각보다 단순했음에도 효과적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작품이 담고 있는 유머를 표현하는 연출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작품 질문이 있는데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요. 네. 유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유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도 이게 웃긴가가 고민이고 이게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 그 공모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때부터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 이 영화를 저는 의심하고 있고 표현하는데 연출에 있어서 어떤 고민?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배우 스태프들도 다 이제 시나리오가 공유된 상태니까 뭐 이제 우리가 봐도 웃기지 않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그래서 뭐 어떤 거 같아? 뭐 물어보면 시나리오 같아요. 막 이제 다 그런 대답만 이제 많이들 하셔서 영화를 만들어 놓고 편집할 때 어떻게 살릴까 편집으로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위 발견했을 때 막 그 어떤 후킹처럼 이렇게 넣은 음악이 편집 단계 때 이제 만들어낸 음악이고 그런 식으로 편집으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반부에 특히나 그 설정 중에 하나가 그 귀신이라고 해야겠죠? 귀신이 100m를 11초에 뛰는데 그 여학생을 자기가 더 빨라라고 하더니 나중에 프랭카드가 그 뛰어가는 장면에서 보면 1500m 동메달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충분히 계산된 엇박자의 미학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순수의 숲은 이전에 온라인 상영으로 먼저 본 적이 있었는데 큰 화면으로 보니 촬영 역시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촬영 감독까지 하신 것 같은데 연출에 촬영까지 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촬영 감독을 정말 가끔씩 하는데 이제 이 작품 제가 연출하면서 촬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촬영 감독을 이제 오늘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촬영 감독님들이랑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시나리오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설득을 하다가 그냥 제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촬영 감독을 하게 됐었고요.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촬영하고 연출을 하니까 제가 찍고 그냥 제가 오케이 내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좀 더 편했던 원래 촬영이었어요. 촬영 전공이셨던 건가요? 저는 원래 연출을 전공을 하는데 촬영 감독을 이제 거의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에 보니까 뭐 연출, 촬영 외에도 다른 파트도 좀 담당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혼자 배우면서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레이드의 경우 두 인물의 개인적인 상황이 적절히 배분되어 시나리오의 장점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평소에 작품을 창작하시면서 각본과 연출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자주 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시나리오 연출 등등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저 안에 재밌게 떠오르는 것들을 좀 캐치해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안에서 재밌지 않으면 이제 작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꽂혀야 작업이 나오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게 저한테만 꼭 재밌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좀 객관적인 시선을 항상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장르적인 시도를 좀 여러 곳곳에 해봤는데 앞에 말씀하셨던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앞에 그 드라마 시퀀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다가도 그 앞서서 이제 이 인물들이 왜 이러는지 왜 이래야만 하는지 뒤에 이제 재밌게 올라타기 이전에 이 인물들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장르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점들 사이에서 그 인물의 진심에 다가갈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장르적으로 좀 이제 영화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관객분들이 예상하는 부분을 또 채워드리면서도 그걸 빗나가면서 이제 장르적인 클리셰를 좀 재밌게 비틀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던 작업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작업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을 설득시키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관객을 배반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공내 오가노이드는 사피엔스의 꿈을 꾸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전문적인 대사의 힘을 많이 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화의 전반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러한 대사를 기반으로 연출에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단편은 그냥 저의 그 자의식이 과잉된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100%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뭐 작품성 이런 거도 제가 애초에 혼자 만드는 거니까 기대도 안 했고 그냥 린치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내 나름대로 오마주를 하고 싶다는 것을 그냥 10분 동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전반부에 나오는 두 과학자가 주고받는 대화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그런 거에 기반을 한 건지, 네,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이렇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게 기반이 있는데 그 광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뭐 100이 있다면 그중 10%만 사용한 거죠. 나머지 90%는 제가 그냥 없는 거 그냥 지어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뭐 1인 다역 하나의 작품을 연출할 때 감독님께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크레딧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여러 가지 역할들의 이름 옆에 감독님의 이름이 있어요. 사실상 1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 스텝이 네, 배우 다 포함해서 스텝이 몇 명 있었고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크레딧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심하더라서 그때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촬영했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있을 때는 제 친구가 반대쪽에서 저 잡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대화 구성이 좀 재미가 없었죠. 그냥 1대1로 하니까 그 한 명만 만약 더 추가할 수 있었으면 좀 더 대화가 좀 풍부해졌을 텐데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친구분,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신 다른 배우분은 원래 영화를 하시던 분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지. 그냥 제가 사실은 촬영 엄청 급하게 해가지고 그때 어디 사이트에 배우 모집하려고 올렸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 불러서 그냥 우리끼리 찍자 하고 그냥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빨간 마스크에 대한 질문인데 객석에서 배우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보이시는데 혹시 오늘 방문해 주셨는지 감독님께서 이 배우분들을 디렉팅을 하셨을 때의 비하인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오셨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배우님들 오셔서 저희 잠깐 일어나 주실까? 저희 빨간 마스크 연기해 주신 김민영 배우님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저희 그 남자 경찰 테이저건 쏘신 이기영 배우님 네, 두 분 오셨고 네, 그 배우분들께 디렉팅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관련된 거 얘기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디렉팅을 하는지도 좋고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촬영 장면과 관련된 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큰 디렉팅이 없어도 될 만큼 배우님들이 잘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셨고 현장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그 육상부를 못 잡잖아요, 빨간 마스크가. 근데 그 육상부 박시현 배우님이 실제로 진짜 빠르셔가지고 계속 프레임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근데 또 느리게 뛰자니 이게 또 잘 안 살고 해서 우리 그 민영 배우님한테 진짜로 한번 잡아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얘기 듣고 이제 육상부 박시현 배우님 막 자기 몸 풀고 있고, 그래서 뭐 잡힐까? 아니야, 넌 최선을 다해서 뛰어.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출격신 좀 궁금했던 게 배우분께서 굽 높은 걸 신지 않으셨나요? 아, 굽이 났습니다. 아, 네네, 굽이 거의 없었던 거라 그래서 이게 캐스팅의 조건이었어요. 굽 안 신고도 키가 큰 배우님을 찾았던. 네, 키가 크셔서 제가 굽이 있는 걸로 벗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네, 순수의 숲에 대한 질문인데요. 세계관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뭐 따로 후속작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네, 연작으로 갈 수도 있는 작품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쓸 때는 세계관을 그렇게 넓힐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 한빈 역 하셨던 이영지 배우님이랑 이제 배우분이랑 이제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배우님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캐릭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 왔고, 얘네 부모님은 어디 있고, 뭐 얘는 어디서 태어났고, 이걸 다 물어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일주일만 시간 달라 한 다음에 이제 톨킨의 마음으로 반지의 제왕을 써내려갔죠. 그래서 좀 세계관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뭐 직시들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상을 정복하게 됐고 뭐 그래서 부모님은 사실 뭐 왔었는데 지구에 있다가 이제 떠나셨고 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여기 대사로 나왔던 뭐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너가 생각하면 너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걸 말을 남기고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비 씨가 수정이한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름 대서사실을 이제 써놨었죠. 그래서 촬영 끝나고 스태프들이랑 배우분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담겨서 속작을 계속 원하시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게 된다면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아이디어는 풀콜, 시퀄 다 가능한 정도까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면 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장편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리즈 연작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감독님께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주위 촬영 감독님들이 시나리오를 보고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뭐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본 건 아니라서 이제 그냥 촬영 감독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이 다 이제 보고, 제가 원래 찍던 영화들이 다 드라마 장르에 굉장히 이제 평범한 일상을 담아내는 그런 영화들, 되게 우울한 영화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스탠 거 보여주니까 다 읽으시고 이제 많이 힘드냐고 네, 자꾸 술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 반응이 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연관되는데 이영주 배우님 원래 그렇게 이렇게 달리시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잘 달리시나요? 그렇겠죠? 네. 답변. 제 질문일까요? 이영지 배우님 누구죠? 이영지? 김민영 배우님이 빨간 마스크고 박시현 배우님이 육상분인데 이영지 배우님이 누구시죠? 저희 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그렇게 달리시냐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달리는 행동 네, 모습이 좀 이상하다는 행동을 말씀이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세가 네. 원래 그렇게 달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좀 더 이상하게 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한 제스처에 대한 거는 직장에게도 적용된 거겠죠. 그것도 감독님이 디렉팅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게 뒤뚱뒤뚱 걸어 뒤뚱뒤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시나리오부에 작성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역할 맡으셨던 혼지석 배우님이 워낙 코미디를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서 있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성격이라 이렇게 해도 되냐고 여쭤보셔서 너무 좋다고 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영지 배우님을 이렇게 다른 작품으로 혼동해가지고 죄송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드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트레이드에서는 편의점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아이러니하게 네온 사인 부리면서 빛을 활용하고 감정에서도 조명으로 감정의 극대화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트레이드에서 빛이란 어떤 상징인가? 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징의 느낌보다는 작업을 할 때 일단은 편의점이 좀 이질적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포인트에서 일단은 사실은 그 프로덕션 디자인 측면으로 조명을 좀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제 거대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그런 이제 색온도가 좀 많이 높은 그런 이제 그 하얀빛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좀 뭔가 구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좀 올드한 느낌의 편의점인데 근데 그냥 거기에 있을 법한 프랙티컬 라이트를 좀 하자니 좀 많이 칙칙해지더라고요 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인물들한테 그때그때 이제 좋은 표현을 감정의 극대화라는 좋은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때그때 이제 방점이 되는 순간들의 인물들한테 이제 빛이 묻었을 때 그 인물들이 느끼는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위기감들을 좀 감정의 스포트라이트를 약간 주는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덕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제 조명 감독님이랑 이제 미술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곳곳에 좀 조명들을 설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사실 보시면 이제 스태프룸 안에 있는 것 같은 이제 그 이제 남자 그 캐릭터 병태한테 묻는 이런 막 경고등 같은 빨간 경고등 같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조명인데 그 시퀀스의 그 감정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실용적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다채로운 색감을 좀 생각을 하면서도.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장소 섭외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케아는 편의점이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프랜차이즈들이 아니고 뭔가 약간 외곽에 있는 그 허름한 동네에 있을 법한 오래된 편의점 이거를 또 섭외를 하셨는데 섭외 과정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편의점 간판에 보니까 디센대시라고 되어 있었나? 네, 그 이름도 좀 특이했었는데 관련돼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장소를 찾을 때부터 신식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편의점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제작팀 친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서울 내에서 그런 편의점을 좀 찾으려고 하니 그래서 이제 경기권까지도 다 돌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울 내에서 찾게 됐는데 디센댓이라는 편의점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제 아주 작은 소형 프랜차이즈 같긴 하거든요. 근데 디센댓이라고 딱 간판 봤을 때부터 이것저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간판 그대로 살려서 그냥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 사실 시나리오에 맞는 구조의 편의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거의 이제 원로켓 수준의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편의점들은 다 이제 스태프룸이 사실 저렇게 그 이제 넓게 짓지 않더라고요. 예전 편의점들만 저렇게 창고 공간이 좀 넓고 요즘은 다 물류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창고가 크지 않아서 스태프룸만 넓은 곳을 따로 하고 그리고 그 매대 쪽을 따로 섭외를 해야 되나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극적으로 이제 촬영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모든 조건이 맞는 편의점이 다행히 구해져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잘 섭외를 해서 찍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제가 일부러 좀 뒤로 뺀 게 있는데요. 네, 네 작품 모두 너무 재밌게 잘 봤다라고 코멘트 주신 분이 계신데 전체 영화제 중 가장 개성 있는 섹션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고로 제가 올해 영화제에 예심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감독님들 서로의 작품에 대한 감상도가 궁금해진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직접 영화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셨을 때 다른 감독님의 연출하신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셨는지 혹은 이 섹션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인상평 같은 걸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질문 한 가지씩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냥 가볍게. 그래서 이 감독님한테는 그 직장 그 분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 리어카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계단같이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그분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직장분이 약간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은데 뒷바퀴에 있는 분을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으신 거지. 네, 근데 이거 말씀 나온 김에 저희 실제 그때 맞으셨던 분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소개 한 번만 드리면 그 영화상에서 6번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망 경기 전문가 이조영 배우님이셨어요. 네, 제가 그 장면은 이제 넣었던 이유가 이제 직장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허례허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구에 왔을 때 자기 부하들한테 시켜서 나는 걸어서는 못 가, 뭐 구해와봐 해서 구해왔다는 설정이었고요. 그래서 얘가 자체 슬로우 모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일부러 위험 있어 보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건 이제 주성치 영화에서 좀 패러디를 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 아니 전 약간 뭐 사신가? 약간 이런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그 여기만 다른 이렇게 정치고요. 뭐 이렇게. 그 이제 이게 이제 네, 죄송합니다. 이제 즉시 컨셉들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을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블랙이랑 레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캐릭터를 3명을 잡았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공포 정치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얘한테 더 큰 겁을 주겠다, 이런 설정을 이제 뒤이는 사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장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맞으시는 분이 잠깐 뒤로 갔다가 프레임 바깥으로 한참 걸어가는 걸 다시 돌아오잖아요.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직장의 파괴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디테일한 연출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애드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한 파괴력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주영 배우님께서 훨씬 더 아프게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프라임 밖으로 나갔다 오셨습니다. 배우분의 뛰어난 연기였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문. 그 트레이드 감독님께는 그 이제 그냥 그 촬영적으로 그 냉장고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전원을 그 보통 끌 수가 없는데 안 끄셨는지. 껐어요. 아, 껐어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였다면 사실 그런 뭐 프로토콜이 좀 있을 텐데 뭐 어느 순간에도 이게 끄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좀 그 점주분의 권력이 막강한 그런 좀 소형 편의점이다 보니 다행히 이제 그 메인으로 이제 그 배우분께서 들어가시는 그 편의점 그 워크인 냉장고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다행히 다 껐고요. 그리고 이제 팬 돌아가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꺼야 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배우님께서 아주 따뜻한 환경에서 연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독님은 이과신지 유사 이과입니다. 유사 이과는 뭐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내가 자퇴했기 때문에 유사 이과입니다. 네, 전 다 해결됐습니다. 갑자기 저를 대신해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또 혹시 다른 분들 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감상평 같은 거를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트레이드가 다른 영화제들에서 이제 섹션에 묶일 때는 사실 좀 진지한 영화들이랑 좀 묶였던 경향이 좀 있었어서 이제 그 영화의 톤에 따라서 이제 좀 다운도 됐다가 진지해졌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영화제 구경했던 친구들이 뭔가 좀 뭐랄까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아쉬웠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섹션은 다 한 마음으로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초반부터 여기는 웃으면 되겠구나 여기 웃는 곳이구나 그래서 되게 편한 마음으로 섹션을 감상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감독님들 다 모두가 어떤 한 가지 이상이지만 어떤 걸 너무 좋아하시고 그 각각 분들의 이제 개성이 다 느껴지는 작품이어가지고 되게 뭉클한 마음으로 봤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응원하고 싶게 되고 네, 좋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 다른 영화제에서 섹션이 이렇게 편성될 때 이제 십자가를 쥐어주시는 것 같은 어떤 섹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으니까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진짜 진지한 영화, 엄청나게 심각한 영화랑 이제 같은 섹션에 묶여서, 그러니까 웃어야 될 포인트들에서 어떤 분이 웃으시면은 약간 주변 눈치를 좀 보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이거 웃어도 되나 하는 분위기가 좀 생겨서 잘 안 웃으셨는데 오늘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또 하신 말씀 있으시죠? 이 섹션이 장르에 진짜 진심인 분들이 연출을 한 것 같은 게, 빨간 마스크는 저희 90년대 세대 때 유행했던 서브컬처에 대한 그런 존경이 담겨서 저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순수 해석은 약간 마녀 세계관에서 약간 넘어온 듯한 그런 연관된 세계관에서 향후에 장편으로 확대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멋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트레이드는 그 아까 샤프트 형제의 먼플코어 딱 그게 생각나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 오늘 관객과의 대화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감독님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영화제 집을 하면서 거의 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뿌듯한 게 예심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러니까 섹션 꾸리는 것도 같이 했었거든요. 아마도 오늘 자리에 못 오셨지만 저 말고 다른 예심위원들도 이 감독님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빨간마스 KF94에서 일본 여자는 성형설을 일부러 한국에 온 건가요라는 굉장히 독창적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영화에서 일본 여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괴담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찢으러 온 설정이었고, 그 성형 수술이랑 연관시킨 거는 이제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이 괴담을 압도하는 지금 한국 사회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그 빨간 마스크의 어떤 탄생 설 중에 가장 이제 유력한 설이 이제 성형 수술을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포마드 냄새가 너무 진해서 막 악 하고 이렇게 피했다가 이제 찢어졌다는 어떤 설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탄생 설도 압도하는 어떤 K 뷰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입을 찢으러 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됐는데요. 뭐 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제가 공통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싶었던 게, 성부 청춘불패 영화제에 뭐 예심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 상영작 다른 것들도 보면서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영화 만드시면서 굉장히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고 스스로 너무 즐거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만드셨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보시고 하셨을 테니까, 본인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갔었던 장면 또는 애착이 갔었던 어떤 촬영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서부터 할까요? 가장 애착이 갔던 장면은 그 영화에서 계속 인서트 컷으로 나오는 딱 픽스된 장면이 있었거든요. 인공눈이가 보관함에 담긴 그 장면에 나오는 숫자나 이런 것도 뭐 샤이닝에 대한 오마주 이런 것도 숨어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영화에 대한 애정을 그냥 오타쿠처럼 집어넣은 게 좀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도경이가 깨어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확 이제 폭발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느낌으로 해서 그 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시퀀스인데, 도경이 여자 캐릭터 도경이가 일어나고 워크인 냉장고까지 들어가는 그 장면. 거기에서 이제 그 초반 이제 도경이가 일어날 때 도경이 뒤로 이제 병태가 좀 포커스 아웃돼서 있고 이제 도경이한테 이제 더치앵으로 들어가는 샷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샷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심혜인 배우님 연기가 저는 진짜 너무너무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도경이한테 이제 인물들이 올라타서 그 인물을 응원할 수 있게 된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가장 좀 사랑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네, 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금 촬영 현장 생각하면 조금 속상한 게 좀 많아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그 당시에 8월 달에 영화를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이제 1회차를 찍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폭우가 왔어요. 역대급 폭우가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이 로케이션인데 산사태가 나서 이제 산이 없어졌어요.
산이 지도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이제 접고 또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1000명 넘어가면서 이제 무산이 될 위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그걸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해보자 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다 찍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님들이랑 막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으니까 찍고 나서 막 이제 저 제일 애착가는 장면이 이제 저 마지막 그 해골물 마시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영화에서 뭐 어디서든 다시는 없을 장면을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애착이 가는데요. 그 장면을 찍고 아 우리 진짜 결국 해냈네요 하고 막 되게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장비 반납을 하러 가다가 한 회차 외장하드가 소실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회차가 이제 통으로 날아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열심히 해서 완성을 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간 마스크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애착하는 장면은 그 여고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촛불 켜놓고 근데 제가 이제 영화과 졸업하고 뮤지컬 연출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뮤지컬 아역 배우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청소년이 돼가지고 중고등학생 소녀가 돼서 그 친구들이 딱 그 프레임 안에 그 모니터에 딱 보이는데 그때가 되게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잘 자라줘서 고맙고 뭐 이제 이렇게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이 실제로 다 한 테이크씩만 찍었어요. 그 모든 컷들을 다 한 번에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막 AI 같다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오케이를 했던 어떤 부모님의 마음으로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잠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이야기 있거나 아니면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 말씀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네, 인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코로나라는 어떤 비극이 있었다면 그 비극을 보고 나오는 우리 관객분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작은 광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다 웃어 넘기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또 앞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이 영화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모두 고생하셨고 앞으로 잘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GV도 좀 다른 색깔로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감독님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제 영화 보면서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 청춘 영화제 측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분들 영화들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 영화는 이제 이 작품을 끝으로 지금 이후에 영화를 지금 못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스멀스멀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마음을 잡았는데 이번 상영을 계기로 차기작 시나리오를 다시 써볼 큰 응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아리랑 시내센터 처음 와봤는데 그 스피커랑 우리 화면도 이제 그 관에서 이제 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새로운 또 영화관을 또 발견한 기분으로 이제 너무 재밌게 영화 잘 봤고요. 그리고 오늘 저 생일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날 이제 집이를 하게 돼서 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관객분들 만나러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굳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정말 사랑하고 각자 좋아하는 게 분명한 감독님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영화를 묶여서 상영하고 또 얘기 들어본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극과 응원을 받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성 있는 작품들 봐서 좋았고요. 이분들의 완성도를 보고 저도 다음에 더 좋은 작품 만들게끔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관계자분들께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는 20대밖에 신청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부터 30대까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품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게까지 잘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주말에 또 이렇게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영화제 스태프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초과했는데도 저지하지 않아주시고 자유롭게 놔두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자, 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